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머니 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상인들의 약속이었지만 곧 세계를 움직이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1929년 대공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전체를 흔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공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20년대 미국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은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산업 기반이 무너졌고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 경제는 파탄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쟁터가 아닌 공급자였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수출하고 전쟁 물자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생산과 금융에서 중심 역할을 한 미국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자본과 산업이 모이는 경제의 심장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 전화기, 냉장고, 라디오 같은 신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급격히 편리해졌습니다. 돈도 잘 벌리고 월급도 오르고 사람들은 미래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주식시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주식을 일종의 게임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면 내일 오르고 그 다음날 팔면 돈이 2배가 된다. 이런 말들이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실적이나 수익성은 그렇게 빠르게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미래에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갔던 겁니다. 즉, 기초 체력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사업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서만 이 기업은 대박 날 거야 라는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드디어 버블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몇 기업의 실적이 기대보다 낮다는 소식이 퍼졌고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거 거품 아니야? 주식을 팔기 시작한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따라 팔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급격하게 흔들렸고 마치 도미노처럼 매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역사에 남을 블랙 서스데이가 시작됩니다. 이날 아침 투자자들은 일제히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시장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만 다우존스 지수가 1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증권사들은 전화선이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뉴욕의 은행가들과 대형 투자가들이 긴급히 개입해 일시적으로 하락을 막아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10월 28일 월요일 공포심은 다시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그날 하루에만 다우존스 지수는 12.8% 급락해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하락률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증권사 앞에 몰려들었고 증권 증계인들은 수화기를 들고 울부짖듯 매도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 화요일, 즉 블랙 튜스데이에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다우지수는 또다시 11.7% 폭락했습니다. 증권사는 물론 일반 투자가, 기업가, 심지어 은행원까지도 자신의 모든 자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1929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단 5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는 약 30%에 가까운 폭락을 겪었고 그 여파로 1932년까지 이어진 장기 하락에서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90%가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자본주의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5.1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돈이라는 개념, 신뢰라는 기반이 무너지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 자산을 잃었고 기업은 무너지고 은행은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고 기업은 무너졌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거리엔 줄 선 실업자, 공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주식을 사기 위해 집까지 팔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공황입니다. 이 위기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전쟁 피해로 경제가 무너졌고 복구를 위해 미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유럽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 투자금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터지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급하게 해외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은행도 무너지기 시작하자 안전을 위해 해외 자산부터 철수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유럽의 은행과 기업들도 갑자기 자금이 말라버렸고 이미 전쟁 후유증으로 불안하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외환 부족으로 금융 시스템이 멈췄고 영국은 근본이제를 포기해야 했으며 일본과 남미 국가들도 수출 급감과 금융경색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즉, 미국에서 시작된 주식시장의 붕괴는 곧 세계 자본의 붕괴로 연결된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하나의 투자 네트워크로 엮여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한 사건, 그게 바로 1929년 대공황이었습니다. 이 충격 이후 미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금융시장에 가본 금융시장의 기본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아래 193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설립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어떤 주식을 발행하든 회계장부를 쓰든 감시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허위정보,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가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SEC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명확한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투자자에게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분기 연간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한다. 회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증권사와 브로커는 공정한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해야 한다.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여야 하고 허위 권유를 금지하였으며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SEC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만 판매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SEC는 단순한 감시기관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룰 세터가 된 것입니다. 결국 대공황은 단지 주식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구조의 허술함을 드러낸 역사적 경고였고 SEC는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현대 자본주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대공황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쉽게 풀렸고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믿었으며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경고의 사례가 됩니다. 지금 내 돈이 왜 불어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건 불어난 게 아니라 부푼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대공황은 가르쳐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은 단순히 주식이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낙관, 빚을 낸 투자, 규제 없는 시장,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빠져나가려고 할 때의 공포,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시스템 붕괴형 경제 위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ETF, 공시제도, 금융규제를 갖추게 된 것도 바로 이 끔찍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